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영어학원 YNS 영어학원 대한중 내신을 담당한 유리쌤입니다. 2025년 2학기 대한중 영어 기말고사 내신 간담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대한중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이미 블로그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조금 어땠는지 한 장의 표로 요약된 걸로 먼저 브리핑을 한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한중 같은 경우는 24문제가 나왔고요. 이미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먼저 보고 왔었는데 수학이 너무 어려웠다, 장난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영어도 어렵게 내겠다라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직전 보강을 했는데 역시 조금 많이 어렵게 나왔고 심지어 이제 좀 문제가 되었던 다 모두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막상 풀기에는 매우 까다로웠던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보면 대한중은 가장 큰 특징이 외부 지문이 없기 때문에 특히 교과서에 정확하게 기반해서 그리고 변형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대화문이 10문제, 그리고 본문은 12문제, 그리고 응용이 2문제로 나와서 본문 내용이 거의 반을 차지했고 대화문이 나머지 그리고 응용 같은 즉 어법을 물어보는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이제 내용 재진술과 같은 변형이 2문제 정도 있었고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낯설다고 안 배운 건 아니지만 낯설다고 여길 수 있는 난이도 중 문제가 1문제 정도 있었습니다. 그걸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저번 시험보다는 까다로웠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원래는 목표 어법, 저희가 지금 타겟 어법이라고 하는데 이 대한중 비상기임의 7, 8과에 해당하는 출제 어법 외에도 같이 메인으로 물어보는 요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만큼 전반적으로 문법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조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거나 어렵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이 조금 탄탄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할만했는데 조금 약한 친구들은 와 이번 시험 난이도 헬이다, 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한중은 지금까지 쭉 어법 부분이 매우 고득점인 영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어휘 부분에 좀 더 고득점을 배치함으로써 아이들이 이제 고등으로 넘어갈 때 어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한중을 이제 중3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는 경우 방학 기간 동안 어법을 매우 탄탄하게 다져놓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어휘를 강화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험이 그 부분도 같이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어땠는지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지문이 따로 없기 때문에 교과서 내에서 모든 문제가 나왔고 말씀드렸다시피 중간고사 대비 난이도가 좀 급이라고 좀 붙인 건 저희 아이들을 위한 거였고 좀 상승한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한중이 문제가 스타일이 정말 한 학기 내내 바뀌지 않았는데 이번 마지막 기말 때는 스타일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바뀐 거에 익숙해지면은 똑같이 어렵게 나와도 중간고사 가 만약에 그렇게 바뀌어서 기말고사 때 똑같이 어렵게 나와도 아이들이 이미 한번 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푸는데 이번은 마지막 중3 시험인데 문제가 확 달라진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특히 대한중 같은 경우는 학교 프린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를 그대로 제가 다시 타이핑을 쳐서 아이들과 풀어보고 정답도 맞춰보고 특히 이제 마스터스 프리뷰라고 저희가 이제 시험 직전에 나눠주는 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학교 프린트를 그대로 넣어놔서 다시 한번 마지막에 학교 프린트에 나왔던 어법, 어휘 그리고 대화문의 유형들을 파악한 후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기출문제 분석은 모든 학원들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공부를 하는 모든 것의 기본은 기출 분석이 기본이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1학기랑 2학기는 어쨌든 스타일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2학기 중간고사 기반으로 기말이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유형을 대비를 하고 이미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도 제가 어려운 거에 맞춰서 준비를 했지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는 실전 연습에선 좀 더 어렵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실전 대비 훈련도 시간을 재고 실제처럼 해서 학교 시험인 45분이 충분히 검토까지 하고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훈련들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저번 시험과는 다르게 이번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4주에서 3주로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느끼기에는 뭔가 급하게 흘러가고 내신 대비하는 기간이 줄었기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3주 안에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아이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과정을 다시 반복하는 거라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 3주간 동안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를 다 잘 수행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학원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플래너 활용과 그리고 내신 출사표가 있는데요. 특히 이 플래너 같은 경우는 원장 선생님과 부원장 선생님이 수업 직전에 아이들에게 방문을 하셔서 직접 사인도 하시고 내용도 훑고 코멘트를 다 달아주고 격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더 공부를 쭉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신 시작하는 날 내신 출사표를 써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 시험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쓴 뒤 그걸 저와 같이 살펴보고 제가 독려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이 부분을 하겠다 다짐을 받고 시험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보다는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워질 걸 항상 예측하고 저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상수준의 모의고사 시험을 계속 봤고요. 그리고 수토에 저희가 이제 대한중 같은 경우는 이제 화목반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대부분 토요일날 보강을 했는데 이때 안 되는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최상위 문제들 그리고 되게 고난도 문제들 같은 거를 실전처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에게 개별 피드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넣을 수 있게 내신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각 영역별 포인트를 보면 접속사 as 수일치 가정법 가계 with 가정법 과거 with 분사 구문이 출제되었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수일치, 가정법 과거, 그리고 with 분사 구문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기 때문에 엄청 꼼꼼하게 설명도 하고 계속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특히 수일치는 아이들이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실수도 없고 정말 완벽하게 다들 숙지하고 가서 특히 이 부분이 고등의 어법과 가장 연계가 많이 되고 내신과 가장 연계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요번에 잘 채워놓고 저희 아이들이 고등을 가는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뿌듯한 내신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어는 7, 8과의 단어 플러스 알파로 이제 변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다양한 단어들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봤고요. 특히 본문, 교과서가 조금 재진술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포인트들, 요게 요런 서술이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언급하면서 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한번 보면 기말고사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실수를 했네요. 기말고사 문제 유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이 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그러니까 출제되는 비중이 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초반에 나왔던 응용, 즉 어법 자체만으로 초점을 맞췄던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면서 내용 이해 쪽으로 많은 좀 포인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어법 문제를 내더라도 교과서에 기반한 문제로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 대화문은 비슷하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고 응용 부분은 두 문제로 계속 유사하게 출제가 되되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좀 배점이 높았던 게 배점이 낮아졌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비슷하게 특히 중간고사랑 비교했을 때는 출제되는 문항수는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어렵게 느낀 부분은 어법 같은 경우는 배우지 않았다고 여길 수 있게 예전에 배웠던 중간고사라든지 예전 1학기 때 문제라든지 이번 중간고사 때 범위를 넣는다든지 해서 확장된 어법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어법에 약한 친구들은 조금 푸는데 난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내년에 데뷔하는 친구들을 위해 말을 해주면 당연히 대안중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어법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해요. 특히 요번처럼 나오게 되면 누적 어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배웠으니까 다음엔 안 나오겠지라고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1학기 때 어법, 2학기 때 어법 모든 걸 전반적으로 숙지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점의 변화가 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대화문 같은 경우 요약문으로 바뀐다든지 우리가 나온 교과서 내용을 다시 대화문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점이 전환되거나 다시 한번 진술하는 내용 재진술 같은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12월 고등 정규 과정도 제가 이제 문법 선생님으로 같이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이들과 이번 12월, 1월, 2월 잘 채워서 고등학교 가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 같이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